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단순히 지저분한 방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주 심각하게 또 조용하게 번지고 있는 쓰레기집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 세대가 보내는 고통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유독 지금 2030 세대의 공간이 이렇게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마치 어떤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증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걸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서 기어가야 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저분함이라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죠. 이건 그냥 좀 어질러진 상태가 아니라 삶의 공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게으르다거나 성격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걸 한 개인이 사회를 향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로 보고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현상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널리 퍼진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지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서 정확히 짚어볼게요. 여기 정말 의미심장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청소 요청의 대부분이 놀랍게도 바로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이건 더 이상 몇몇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국내외의 여러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아주 뚜렷한 세 가지 공통 패턴이 보입니다. 바로 극심한 자기방치, 그리고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사회적 고립.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도대체 왜 청소처럼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행 기능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뭐랄까 우리 뇌 속에 있는 CEO나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우리 몸에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총사령부인 셈이죠.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번아웃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결국엔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행동의 셧다운 상태입니다. 머리로는 치워야 하는데 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몸을 움직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종의 신경학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일을 겪었던 분의 이야기는 이 상태가 어떤 건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더럽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었다. 이건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한 문장이 정말 선명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인지 능력 자체가 마비됐다는 뜻이니까요. 단국대학교 임명우 교수는 이 현상을 공간을 통한 자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을 때 자기 몸을 해치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인 방을 망가뜨림으로써 내면의 고통을 바깥으로 표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개인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관점을 개인의 내면에서 사회 구조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더 큰 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거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는 동네가 낙후될수록 주거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이건 사회 경제적인 취약성과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심각한 주거 환경 불결, 즉 Severe Domestic Squalor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봅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불안정한 경제 상황, 불안정한 인간관계. 이렇게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면 결국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내 방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행동의 초점을 청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을 탓하는 그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건 절대 그 사람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을 압도하는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어쩌면 가장 논리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청소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더 좌절하게 될 수 있어요.
대신에 멈춰버린 내 안의 시스템을 다시 켜낸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딱 하나를 버리면서 결정하는 능력을 되찾고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면서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시도하고 지원기관에 검색하면서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아주 작은 행동, 바로 이게 재부팅의 시작입니다. 특수청소 전문가 조유진 씨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대화의 공을 여러분께 넘겨보려고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이니까요. 혹시 당신도 자신의 공간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 혼돈과 어수선함 뒤에 숨어있던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무력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슬픔이었을까요? 어쩌면 분노였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